이 시리즈에서 다룬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한 사람, 즉 에이전틱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도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에이전틱 엔지니어로 샷발을 내디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8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음성 입력으로 복잡한 피드백 10개를 30초에 전달하고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으로 프론트, 백엔드, DB, 테스트를 동시에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스킬, 클라이언트 리포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1인 개발자의 풀 워크플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벨 개발자입니다. 여러분, 클로드 코드로 코딩하는 건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혹시 클로드를 사용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이 반복 작업, 매번 클로드한테 같은 말 하는 거 자동화할 수 없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이번 편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고 진짜 파워 유저가 되는 기능들을 다룹니다. 커스텀 스킬,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 훅스,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고급 팁까지.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도 에이전틱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편을 안 보셨다면 입문편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노션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꼭 직접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는 게 진짜 실력이 됩니다. 혹시 따라하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스킬에 대해 배웁니다. 스킬이 뭔지, 왜 쓰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스킬을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서브 에이전트의 개념과 병렬 실행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실제로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들고 병렬로 실행하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훅스를 배웁니다. 훅스가 뭔지 이해하고 실제로 훅을 하나 구현해 볼 거예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여러 고급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합 데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킬은 뭘까요? 스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AI에게 주는 업무 매뉴얼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말로 지시하면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결과물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죠. 한번 만들어두면 누가 하든 일정한 품질이 나오니까요. 클로드 스킬즈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skill.md 파일 하나에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뭘 확인할지를 적어두면 클로드가 그대로 따라서 매번 같은 품질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의 스킬즈는 에이전트 스킬즈라는 공개 표준을 따르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클로드 코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AI 도구에서도 쓸 수 있는 범용 규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프롬프트랑 스킬은 뭐가 다를까? 그냥 프롬프트를 잘 쓰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는 용도가 다릅니다. 먼저 프롬프트의 재사용성을 보면 매번 처음부터 입력해야 하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지. 그리고 스킬즈는 반면에 한 번 만들면 자동으로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아주 효율적이죠. 프롬프트의 일관성을 보면 같은 요청이어도 결과가 매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이전트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같은 요청을 했을 때 같은 아웃풋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스킬즈를 사용합니다. 포맷과 체크리스트로 품질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롬프트는 스킬과 다르게 텍스트 덩어리들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킬즈는 참조 문서, 스크립트,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자체에서 실행 가능하죠. 적합한 상황을 보면 프롬프트는 일회성이나 단순 작업에 적합하고 스킬즈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프롬프트가 한 번의 지시라면 스킬즈는 재사용 가능한 업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킬을 왜 써야 하는지, 스킬을 써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T를 만들 때마다 이 주제로, 이 디자인으로, 이 색상으로, 이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매번 길게 입력하고 계셨다면 스킬을 만들 때입니다. 스킬을 한번 만들어두면 /ppt만 치면 끝입니다. 자동 트리거를 설정을 해두면 발표 자료 만들어줘 라고만 말해도 알아서 실행됩니다. 둘째, 결과물 품질이 일정합니다. 스킬의 순서, 형식,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두면 누가 실행하든 같은 기준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잘 되고 내일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셋째, 팀끼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작업 절차를 스킬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깃에 올려서 팀원과 공유하면 팀 전체가 같은 자동화를 쓰게 됩니다. 스킬은 디렉토리 단위로 관리됩니다. skill.md가 진입점이고 필요에 따라 지원 파일을 함께 둡니다. 여기서 보면 스킬 폴더 아래에 스킬 이름으로
또 폴더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진짜 중요한 skill.md, 핵심 파일이자 필수적인 파일이고요. 그 아래에는 참조할 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말 그대로 sample.md나 generate.py 같은 스크립트. 구조는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 뒤에 숨어있는 로딩 방식이 진짜 스킬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클로드 코드의 진짜 힘은 core.md가 아니라 이 스킬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AI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공간, 즉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법은 실전편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개념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핵심 개념 5가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세요.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어도 이 컨텍스트가 꽉 차버리면 AI가 앞에서 뭘 했는지 까먹어버리고 퀄리티가 아주 나쁜 코드가 나옵니다. 스킬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줍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오고 쓰고 나면 알아서 치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로딩 방식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킬은 2단계로 나눠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인 description,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인 전체 프롬프트. 말 그대로 description은 스킬 이름과 한 줄 설명, 그리고 아주 작은 컨텍스트를 차지합니다. 전체 프롬프트는 필요할 때만 온 디맨드로 로딩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매번 차지하지 않죠. 평소에는 이름과 설명만 올라가 있다가 스킬이 호출될 때는 클로드가 판단하에 그때서야 전체 내용을 불러옵니다. 참고 파일도 필요한 시점에 그때 읽어요. lazy loading, 저희 같이 배웠었죠. 왜 이 2단계 로딩이 중요한지 core.md와 비교하면 확실히 이해됩니다. core.md는 세션 시작할 때마다 매번 항상 자동으로 로딩이 됩니다. 컨텍스트를 매번 차지하죠. 반면에 skills는 컨텍스트를 차지하는 양은 아주 작습니다. 왜냐면 이름과 디스크립션만 짧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출될 때, 필요할 때 나머지 전체 프롬프트를 로딩을 합니다. 스킬당 50에서 100바이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내용이 50kB라도 실제로 쓸 때만 불러오기 때문에 컨텍스트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리하자면 core.md에는 항상 지켜야 할 핵심 규칙만 넣고 가끔 쓰는 참고 자료나 반복 작업은 스킬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컨텍스트 효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MCP와 서브 에이전트도 같이 비교해 봅니다. MCP는 스킬과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MCP의 개념과 동작 원리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핵심 5가지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세요. MCP 서버를 연결하면 거기 있는 모든 도구의 설명이 시작할 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세션 할 때마다, 세션 시작할 때마다 계속 포함됩니다. 도구가 10개면 10개 전부, 50개면 50개 전부요. 안 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많이 연결할수록 컨텍스트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한 줄 설명만 올라가고 전체 내용은 쓸 때만 불러옵니다. 같은 기능이라면 MCP보다 스킬이 훨씬 가볍죠. 그래서 간단한 작업이라면 MCP 대신 로컬 스크립트를 스킬로 감싸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조금 재밌는 경우인데요. 실행 중에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브 에이전트는 별도의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그 공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파일 100개를 뒤져도 그 결과는 온전히 서브 에이전트 컨텍스트에만 있고 메인 컨텍스트에는 침범이 안 되고 그 요약된 결과만 돌아옵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의 설명, 즉 이름 도구, 그런 프롬프트 같은 거는 시작할 때부터 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MCP랑 비슷합니다. 에이전트 10개를 만들어 두면 10개에 대한 프롬프트와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가 전부 컨텍스트에 로드되고 안 쓰는 에이전트도 매번 컨텍스트를 차지합니다. 반면 스킬은 설명이 50에서 100바이트 수준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스킬을 20개 만들어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안 쓸 때 공간을 거의 안 잡아먹는 게 스킬의 진짜 강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안 쓸 때 가장 가벼운 건 스킬, 설명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건 서브 에이전트, 별도의 컨텍스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문제, 공간을 아끼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각각 쓰임새가 다르니까 상황에 맞게 섞어 쓰는 게 핵심입니다. skill.md는 윗부분에 설정 정보, 즉 이름과 디스크립션, 아랫부분에 본문, 즉 프롬프트로 구성됩니다. 이름과 디스크립션은 보시는 대로 PPT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클로드가 이 요청에 이 스킬이 맞겠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핵심 필드이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중요한데요. 클로드는 단순히 단어가 같은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션을 읽고 이 요청에 이 스킬이 맞겠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쓸 법한 말, 예를 들어서 PPT 만들어줘, 슬라이드 제작 같은 표현을 디스크립션에 넣어줘야지 자동으로 잘 작동합니다.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보면요. 나쁜 예는 문서를 생성하는 스킬이라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클로드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좋은 예, PPT 발표자로 자동 생성, PPT 만들어줘, 발표자로 작성, 슬라이드 제작 이런 식으로
핵심 기능과 트리거 표현을 3개 이상 포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작성 팁, 핵심 기능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가, 사용자가 실제로 말할 법한 표현이 3개 이상인가, 비슷한 다른 스킬과 구별되는가 정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스킬을 같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PPT 스킬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스킬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직접 skill.md를 작성하는 겁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드에는 내장된 스킬 크리에이터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스킬 생성에 특화된 플러그인입니다. 클로드에게 스킬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스킬 크리에이터이 자동으로 트리거됩니다. 이게 바로 스킬의 자동 트리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한데요. 그럼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스킬을 만들고 그 스킬을 테스트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스킬 크리에이터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슬래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는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Cloud Plugins Official 들어가서 Browse Plugins, 그래서 Search를 하면 Skill Creator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 됐다고 나옵니다. Reload 플러그인을 run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플러그인에 들어가 보면 Installed에 보면 Skill Creator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요. 미리 준비한 PPT 생성 스킬을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 발표 자료를 자동 생성하는 스킬을 만들어줘 해서 발표 주제, 청중, 발표 시간 입력하면 슬라이드 구성이 나와야 해. 슬라이드의 제목, 핵심 메시지, 시각 자료, 지시사항 포함, 아웃풋은 PPTX 파일로 생성, 자체 검증 체크리스트 포함.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걸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생성하는 스킬을 만들어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스킬 크리에이터를 트리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킬 해가지고 스킬 크리에이터이 자동으로 알아서 트리거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킬을 로드하는 겁니다. 컨텍스트에. PPT 발표 자료 자동 생성 스킬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킬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로 PPT라는 이름을 사용했고요. 저희가 뭐 이름을 언제든 바꿀 수 있겠죠. 주요 기능에는 뭐 입력에는 주제, 청중, 발표 시간 필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트리거 키워드는 PPT 만들어도 해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워크플로우도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해야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PPT 만들어줘 라는 말을 했을 때 스킬이 트리거가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PT 생성해줘. 주제는 로드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2026년에 청중은 클로드 코드를 접해보지 못한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 대상. 그리고 길이는 30분 정도로 해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킬 어로 PPT successfully loaded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스킬 트리거를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성되는 PP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pptx gen.js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 스킬이 불러서 슬라이드를 기획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skill.md 파일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어로 ppt 그리고 description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2개만 컨텍스트에 로드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아래 실질적인 프롬프트들입니다. 뭐 자료 자동 생성해주고 워크플로우 개요 나와 있고 스텝 1 입력을 수집, 그리고 스텝 2 슬라이드를 기획하고 표준 슬라이드 구조, 슬라이드 유형별 활용, 그리고 슬라이드별 컨텐츠 작성, 필수 요소, 작성 원칙, 청중 맞춤 조정, 그리고 결국 이제 생성을 하겠죠. 16대 9 비율, 주제에 맞는 컬러 팔레트, 폰트 페어링, 레이아웃 변화, 스피커 노트, 그리고 파일명 규칙도 있고 검증 체크리스트, 슬라이드 수가 발표 시간에 적절한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연스러운가. 자, 그러면 스킬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이 스킬이 꽤 디테일하고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예를 들어서 톤 앤 매너를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브랜드 어떤 색상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 skill.md 파일을 수정하며 또 수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pptx 스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킬은 한 번 만들고 땡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수정해주고 갈고 닦는 겁니다. 스킬은 결국 저희가 지금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같이 될 겁니다. 스킬을 사람들에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그 스킬을 나중에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pptx 생성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ppt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2026년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해서 오늘 다룰 내용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핵심 3가지 Q&A까지 이렇게 PPT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계속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시도치고는 꽤 괜찮지 않나요? 이것을 계속 이제 갈고 닦아서 내 톤 앤 매너, 브랜딩, 컬러 같은 걸 입히면 진짜 내 슬라이드를 진짜 단 말 한마디로 클로드 코드에게 PPT 이런 스타일 생성해줘라는 타자 한 번으로 PPT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저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클로드 스킬로 저희가 방금 할 수 있다는 것을 데모로 테스트했고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면서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성된 스킬은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 사용 범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 폴더에, 모든 프로젝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물결 표시 있는 스킬스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조직 전체에서 팀끼리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플러그인으로 배포를 해서 이 플러그인이 활성화된 곳에서 사용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들 스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클로드 코드에서 제공하는 스킬들입니다.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은 팁입니다. simplify 같은 경우에는 코드 품질을 자동으로 검토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서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쉽게 말하면 메인 클로드 안에서 별도의 작업 공간을 가진 별도의 컨텍스트를 가진 도우미를 하나 더 생성하는 것입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는 자기만의 지시사항, 쓸 수 있는 도구,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핵심 개념 5가지 영상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배경 지식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메인에서 파일 100개를 뒤지면 그 결과가 전부 쌓여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서브 에이전트한테 맡기면 조사 결과는 서브 에이전트 컨텍스트에만 남고 메인 컨텍스트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대신 요약만 돌아오겠죠. 서브 에이전트의 핵심 장점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병렬 처리, 전체 소요 시간을 핵심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보호, 메인 에이전트의 컨텍스트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전문화, 에이전트에게 전문 역할을 부여해서 테스트 서브 에이전트, 프론트엔드 서브 에이전트, 백엔드 서브 에이전트 같이 전문화된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재사용, 한번 만든 에이전트를 여러 워크플로우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팀끼리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면 좋은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독립적인 작업을 병렬로 분배하는 게 서브 에이전트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의존성 있는 작업을 무리하게 병렬화시키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서브 에이전트에게 명확한 역할과 범위를 지정해 줘야 하고요. 하나의 서브 에이전트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예를 들어서 테스트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도 해주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작성도 해주고 모든 역할을 부여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문화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반환한 결과를 메인 에이전트에서 통합으로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브 에이전트 간의 통신 시도가 불가능하고 또 서브 에이전트 간의 통신 시도를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다룰 에이전트 팀즈라는 기능에서 할 수 있는데 좀 더 추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러를 발생할 때는 이 전체 프로세스, 이 전체 클로드 코드가 멈추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평소 클로드가 어떻게 코드베이스를 그렇게 빨리 조사하는지, 어떻게 플랜을 세우는지, 어떻게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클로드 코드도 내부적으로 내장 서브 에이전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에이전트는 코드 탐색, 파일 검색, 구조 파악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코드베이스 이해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트리거되고 빠르고 저렴한 하이쿠 모델을 사용합니다. 플랜 에이전트는 계획 수립을 위한 특화된 에이전트입니다. General Purpose 에이전트는 다단계 작업에 특화된 에이전트고요. Bash 에이전트는 별도 컨텍스트에서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클로드 코드 가이드 에이전트는 클로드 코드 기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익스플로러 에이전트가 하이쿠를 쓰는 게 핵심인데요. 빠르고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 모델들은 오프스를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넷이나 하이쿠를 사용을 해서 병렬로 처리를 할 때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토큰 소비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커스텀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agents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를 한번 직접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agents 명령어를 쳐줍니다. 그러면 create new agent라고 바로 나오고 또 엔터를 쳐줍니다. 자, 프로젝트 레벨로 만들지 아니면 개인 레벨로 만들지 저는 프로젝트 레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generate with Claude 해가지고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이전트가 뭐를 할지 언제 사용돼야 할지 최대한 잘 써달라라고 돼 있죠. 저는 미리 준비한 간단한 테스트 서브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붙여 넣겠습니다. 너는 유닛 테스트 생성 에이전트야 해서
포괄적인 유닛 텍스트를 작성해. 그리고 기존의 테스트 프레임워크 감지에서 사용하고 테스트는 독립적으로 결정적으로 유지하고 네이밍 컨벤션에 따라 생성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좋아야겠지만 데모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한 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을 셀렉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권한을 다 줄지, 아니면 읽기만 가능한 에이전트를 생성할지. 예를 들어서 플랜 에이전트 같은 거는 읽기만 가능한 에이전트겠죠. 그리고 고치는 게 가능한, 혹은 이렇게 실행하는 게 가능한, 혹은 MCP 툴을 쓰는 게 가능한, 아니면 그 외 툴들을 쓰는 게 가능한 에이전트를 생성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all tools라고 할 거고, 컨티뉴를 해서 어떤 모델을 쓸 거는지도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넷이 벌써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클라우드에서 서브 에이전트를 소넷이나 뭐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대로 소넷으로 할 거고요. 컬러, 그러니까 색깔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레드로 하겠습니다. 색깔을 설정해 준 이유는 서브 에이전트들이 다양한데 색깔로 빠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에이전트 메모리를 이네이블 할 거냐,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네이블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계속 본인의 로컬 메모리, 로컬 캐시 같은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셀프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이네이블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이게 이름이고, 이렇게 로케이션 나오고, 툴, 모델,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시스템 프롬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엔터 누르면 됩니다. 그럼 벌써 나왔습니다. 벌써 생성이 됐어요. 우리 에이전트를 한번 봐볼까요? 유닛 테스트 generator.md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모델,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해서 이렇게 이 서브 에이전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사용해서 플랜 모드로 하고, 그리고 엑스큐트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그냥 데모 목적을 위해서 바이패스를 하겠습니다. 플랜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브 에이전트의 장점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따로 가진다는 거였죠. 이런 테스트 관련은 메인 에이전트에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돌리고 그런 거를 파일에 대한 모든 컨텍스트를 메인 컨텍스트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같은 거는 무조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DB 관련 코드 중 테스트가 없는 파일 2개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고요.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로 테스트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를 트리거를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전트 컨텍스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AI에게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컨텍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컨텍스트가 뭔지, 컨텍스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컨텐츠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모두 생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성 완료되었고,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확인을 해서 모두 통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도 똑같아요. 에이전트를 생성을 했으면 스킬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임프루브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똑같이 팀끼리 공유가 가능하니까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팀끼리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키고 해서 그 에이전트를 팀에서 모두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이전트를 이렇게 디플로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에이전트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파일은 윗부분의 설정, 그리고 아래의 지시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스키루가 비슷하죠. 에이전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 그 에이전트를 어디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앱을 내 폰에만 설치하면 내 폰에서만 쓸 수 있고, 회사 전체에 배포하면 모두가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물결 표시 에이전트 폴더에 저장을 하는 개인용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 에이전트 폴더에 팀과 공유할 프로젝트 전용 에이전트를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it에 푸시를 하고 팀원이 git을 풀을 해서 이 에이전트를 사용해 줄 수 있고요. 반면 세션에서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들면 컨텍스트에 모두 그 에이전트의 정의가 로드되기 때문에 컨텍스트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CLI에서 직석으로 만들면 에이전트가 상성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CI/CD 같이 일회성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의 실제 패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격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컨텍스트를 별도의 컨텍스트를 가지기 때문에 격리된 상태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메인 에이전트에게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패턴이 있는데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해서 작업 속도를 극대화할 때 쓰이는 패턴이고요. 체인 패턴,
한 에이전트의 결과를 다음 에이전트에 전달을 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 에이전트가 리팩터 에이전트에게, 리팩터 에이전트가 테스트 에이전트에게, 그리고 리뷰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브 에이전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지 메인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직접을 할 것이냐 심부름을 시킬 것이냐입니다. 간단한 건 직접 하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시간 오래 걸리는 일을 직접 하면 그동안 다른 걸 못합니다. 그럴 땐 심부름을 시키고 결과만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메인 대화가 좋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일 스레드, 순차적인 처리, 그리고 모든 컨텍스트를 공유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순서대로 실행해야 되는 일들에 있고요.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패턴들, 병렬 패턴, 격리된 컨텍스트에서 해야 되는 패턴, 혹은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 패턴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작업이 독립적인가? 그게 맞다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작업이 독립적이지 않다면 서브 에이전트가 아닌 메인 대화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텍스트 오염이 우려된다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컨텍스트 격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라면 메인 대화에서 작동해도 되겠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넘어서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이전트 팀즈라는 기능인데요. 에이전트 팀즈는 여러 클라우드 코드 인스턴스가 팀으로 협업하는 기능입니다. 서브 에이전트와 뭐가 다르냐면요. 리더 에이전트가 작업을 조율하고 팀원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팀원끼리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메인 세션 하고만 소통할 수 있고 에이전트들끼리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각 팀원이 독립적인 컨텍스트를 가지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패턴입니다. 마치 실제 개발팀처럼 프론트엔드 담당, 백엔드 담당, 테스트 담당이 동시에 작업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소통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기능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진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훅스인데요. 훅스는 클라우드 코드의 자동화 엔진입니다. 흐름은 간단합니다. 이벤트 발생, 훅 감지, 액션 실행, 파일 저장이나 도구를 호출하거나 알림을 수신하거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매처이란 게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맞으면 린트를 실행하거나 포맷을 적용하거나 노티파이 전송하거나 같은 액션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훅을 저희가 또 직접 만들어 보겠는데요. 슬래시 훅스를 입력하면 현재 설정된 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코드를 사용을 해서 훅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클라우드가 응답 대기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맥OS 알림과 효과음을 보내주는 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진짜 훅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slash hooks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 저희가 pre-to, post-to 해서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노티피케이션, 즉 알림을 보내주는 훅을 같이 만들어 볼 거니까 이걸 설정을 해 볼게요. 이걸 선택하면 no hook,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훅이 없다고 나오고 훅을 add 하려면 settings.json 직접 에딧을 하거나 클라우드에게 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화면에서 나가서 클라우드에게 아까 저희 슬라이드에 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클라우드가 응답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macOS 알림과 효과음이 나오는 훅을 만들어줘. 이걸 그대로 해서 훅이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훅이 설정이 되었고 응답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노티피케이션이 온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훅이 잘 트리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훅에 보면 stop 그리고 커맨드에 보면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는 glass라는 사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타임아웃은 10초. 네, 이렇게 해서 훅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탑 훅, 클라우드가 응답을 완료를 할 때 저에게 알람을 보내주는 훅을 설정을 해 놓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저는 항상 클라우드가 뭔가 긴 작업을 할 때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난지 안 끝났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그래서 이 훅을 슬랙이나 뭐 구글 챗 그런 데랑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훅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동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훅의 제이슨 구조를 분해해 보면 이벤트 타입, 노티피케이션, 언제 실행할지, 그리고 매처, 어떤 상황에 매칭할지, 그리고 훅스 배열, 실행한 훅들의 목록들, 그리고 타입, 훅의 종류, 그리고 커맨드라고 실제 실행할 셀 명령어,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전체 흐름을 보면 pre to use, 도구 실행, 그리고 post to use, notification, stop 순서입니다. pre to use는 말 그대로 도구를 호출하기 직전에 훅이 트리거를 되는 건데요. 입력값을 검증하거나 승인 차단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ost to use는 도구 실행 직후에 실행되는 훅인데요.
결과를 검증하거나 린트 포맷 같은 후처리에 적합합니다. 노티피케이션 훅은 사용자가 응답을 대기할 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것처럼 클로드 코드 응답 대기 시에 알림을 전송하거나 로깅을 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탑 훅은 에이전트가 턴을 종료를 했을 시 최종 정리를 혹은 보고서를 생성해 주거나 상태를 저장해 주는 역할에 쓰입니다. 한 가지 주의가 할 점은 훅이 실행되는 동안 클로드는 멈춰서 기다립니다. 훅이 끝나야지 다음 작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넣으면 클로드 전체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꼭 설정해 두고 무거운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섹션, 고급 팁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입니다. 파워 유저들이 쓰는 고급 팁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먼저 멀티 인스턴스 운영입니다. 터미널 탭 여러 개를 열고 각 탭에서 다른 클로드 인스턴스를 돌리세요. 탭 이름을 바꿔두면 어떤 탭이 뭘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텐티케이션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버그 픽스를 작업할 때는 이렇게, 리팩터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을 개발할 때 버그 수정과 기능을 같이 병행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인스턴스가 많을수록 당연히 API 사용량이 증가를 하겠죠. 리소스 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iTerm을 사용해서 어떻게 멀티 인스턴스 운영을 하고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iTerm 화면을 보면 제가 이미 4개의 인스턴스로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네이밍 그리고 색깔까지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프론트엔드, 이 인스턴스는 백엔드, 이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작업을 하면서 터미널을 옮겨 다니며 클로드를 모두 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옮겨 다닐 수 있겠죠. 여러 클로드 인스턴스가 같은 디렉토리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은 파일을 수정하면서 충돌이 나고 작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Git Work Tree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Git 저장소에서 여러 개의 작업 디렉토리를 만드는 입니다. 보통 브랜치를 바꾸려면 Git 체크아웃을 해야 하잖아요. 워크트리를 쓰면 브랜치마다 별도의 폴더가 생기니까 체크아웃 없이 여러 브랜치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어요. 핵심은 커밋 히스토리나 리모트 설정은 공유하면서 파일 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수동으로 워크트리를 만드는 데는 명령어가 여러 개 필요한데 클로드에서는 워크트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명령어 한 줄이면 됩니다. 다음은 음성 입력 팁인데요. 키보드로 긴 프롬프트를 치는 게 귀찮지 않나요? 음성 입력을 쓰면 됩니다. 클로드 코드에는 내장 음성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에 릴리즈됐는데요. 터미널에서 /voice를 입력하면 음성 입력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 녹음이 되고 놓으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를 포함해서 20개 이상 언어 지원하니까 한국어로 요구사항을 말해도 잘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이 어떻게 클로드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voice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보이스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disable 됐다가 나오는데 다시 enable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고 사용을 해라. 지금 English로 돼 있는데 configue에 들어가면 랭귀지를 change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코리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 분석해서 알려줘.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구조 분석해서 알려줘 라고 이렇게 잘 나온 걸 알 수 있고 이걸 사용해서 긴 프롬프트도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이스 피처를 이용을 해서 긴 프롬프트도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AI한테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아서 AI와 코딩하는 그런 것을 스탠더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가 아주 많이 쓰이고 점점 사람들이 AI와 직접 대화하면서 코딩하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MCP가 편리하긴 하지만 도구 설명만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럴 때는 배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로드에게 check db 스크립트 실행해 라고 하면 MCP 연결 없이 바로 실행이 되고 컨텍스트도 절약됩니다. 이 전 섹션에서는 배시 스크립트로 간단한 자동화를 봤죠. 그런데 배시 스크립트는 저희가 실행해 라고 말해야지 돌아가잖아요. MCP 도구는 클로드가 작업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호출합니다. 장점이죠. 실전편에서 /export로 대화를 복사해서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비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걸 저희가 지금 커스텀 MCP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 모드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제미나이 API에 보내서 리뷰를 받고 결과를 클로드에게 돌려주는 그런 커스텀 MCP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건데요.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는 플랜 리뷰 MCP 서버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플랜 텍스트를 받아서 이 구현 계획에 빠진 부분이나 리스크를 지적해줘. 제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MCP가 만들어지려면 제미나이 API 키가 필요합니다. 제미나이 API 키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API 키를 크리에이트해서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API 키를 여기에 지금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API 키를 MCP 서버 환경 변수에 설정을 했고요. 클로드 코드를 재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 플랜 MCP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플랜 리뷰라는 MCP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코드베이스의 아키텍처 개선 좀 알려주고 플랜 해줘라는 프롬프트로 클로드에게 플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리뷰 MCP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랜 에이전트로 구체적 개선 계획을 설계를 했고 MCP, 플랜 리뷰 MCP를 사용을 해서 제미나이로 플랜 리뷰를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뷰가 완료됐고 플랜을 업데이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주요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새로운 플랜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로드가 만든 리뷰를 제미나이가 한 번 더 리뷰함으로써 두 개의 AI 모델이 리뷰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랜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플랜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편에서 다룬 자동화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기능을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슬래시 룹 그리고 스케줄 자동화인데요. 흑스가 이벤트 기반 자동화였다면 슬래시 룹은 시간 기반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시 룹 5분 배포 상태 확인해줘 이렇게 클라우드에게 말한다면 한 줄이면 5분마다 클라우드가 알아서 배포 상태를 체크해줍니다. 다른 슬래시 명령어와 조합도 되고 자연어로 일회성 리마인더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슬래시 룹의 간격 문법, 스킬 조합 패턴, 크론 관리 등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킬, 서브 에이전트, 훅스, MCP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쓸 때보다 같이 쓸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다룬 기능 전부를 하나의 실전 시나리오에 넣어봤습니다. 단일 버그를 하나 고치는 그런 시나리오 데모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하고 있고 4월에 런치 예정인 제 개인 프로젝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서 1차 피드백을 받아봤는데요. 그 10개의 항목 한 큐에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모에 사용할 프로젝트는 제가 쿠팡 로켓 그로스 정산 분석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는데 Next.js, FastAPI, Supabase 기반의 모노레포 구조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피드백이 10개가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매출 수수료 매칭에 버그가 있다. UI 텍스트 몇 개를 한국어로 바꿔달라. 그리고 드롭다운 가시성을 좀 더 개선해달라. 그리고 사이드바 매뉴얼 위치 이동해달라 등등 10개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면 반나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기능들을 전부 조합해서 한번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음성으로 이 긴 피드백을 제가 클로드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1차 피드백 10개를 수정을 해야 돼. 계산 로직 수정해주고 테이블 UX 개선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한번 플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이 잘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까 만든 커스텀 MCP를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이 플랜을 리뷰를 다시 받아볼게요. 일단 그러기 전에 MCP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플랜 리뷰 MCP 활성화 되어 있고 이 플랜 리뷰 받아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증이 됐다고 나왔고요. 제미나이 리뷰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긍정적 평가 그리고 주요 개선 제안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혹은 몇 개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지는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든 플랜을 플랜 MD 파일에 넣어서 참조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구현을 시작할 겁니다.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을 여기서 보여줄 건데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테스트 에이전트를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해서 서브 에이전트 병렬로 실행해서 처리해줘. 제가 서브 에이전트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섹션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백엔드 엔지니어, Next.js 프론트엔드 데브, 그리고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아까 저희가 만든 테스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죠. 이 세 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독립적이니까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거고요.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독립성이 확보가 됐을 때만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들 스킬, 아까 저희가 했던 슬래시 배치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랜을 확인을 했고 웨이브 1을 병렬로 실행한다고 되어 있죠.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유닛 테스트. 백엔드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unning 3 agents 해서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방금 완료되면서 이렇게 스탑훅을 트리거를 해가지고 작업이 완료됐다고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클로드가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서브 에이전트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아쉽게도 번들 스킬은 사용이 안 됐다고 하네요. 나중에 왜 안 됐는지 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렬로 모두 작업이 끝났고 테스트 추가도 끝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끝났는데 이게 단 5분에서 10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작성은 끝났는데요. 코드 리뷰는 꼭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코드 리뷰를 해주는 플러그인이 클로드 코드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리뷰 플러그인을 쓰려면 pull request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pull request를 한번 생성을 해서 그 코드 리뷰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리뷰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PR 생성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드 리뷰 공식 문서를 혹시 몰라서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랜 모드를 제가 했기 때문에 PR 브랜치 생성해서 그리고 코드 리뷰 스킬에서 PR 리뷰 한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PR 생성이 완료가 됐고 코드 리뷰 스킬이 로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플러그인 안에서도 5개의 리뷰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커먼한 패턴입니다. 저희가 모두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요. PR에 대한 코드 리뷰가 완료됐다고 하고 지금 구현을 했는데 리뷰를 해보니까 근본적인 설계 충돌 버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커스텀 스킬을 만들었는데 클라이언트 리포트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받아서 구현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서 그 스킬로 클라이언트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가 브라우저에서 열렸다고 나오니까 보고서를 같이 한번 봐보고 데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로스 노트 1차 피드백 구현 보고서, 그래서 보고 1, 그리고 변경, PR 넘버까지, 그리고 진행률, 요약, 그리고 항목별로 이렇게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수정 내용과 수정 파일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데모를 잘 마쳤는데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8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음성 입력으로 복잡한 피드백 10개를 30초에 전달하고, 커스텀 MCP 사용해서 경쟁 모델이 플랜 품질을 검증하고,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으로 프론트, 백엔드, DB 테스트를 동시에 작업하고, 훅스로 작업 완료 시 자동으로 알림을 받고, 코드 리뷰 에이전트가 전체 변경 사항 품질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스킬 클라이언트 리포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봤습니다. 10개의 피드백, 제가 수동으로 했으면 반나절 정도 걸렸을 텐데요. 클로드 코드 파이프라인으로는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드 수정부터 클라이언트 보고서까지, 이게 바로 진짜 1인 개발자의 풀 워크플로우입니다. 3편에 걸친 시리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시리즈를 한 줄로 정리하면 1. 입문편 cloud.md 세팅, 단축키, 필수 명령어 등등 기본기를 다졌고요. 두 번째, 실전편에서는 컨텍스트 관리, 워크플로우 등등 어떻게 클로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이전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화편, 고급편에서는 스킬, 서브 에이전트, 훅스, 병렬 실행 등등 자동화를 실제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데모에 적용해서 보여주는 것도 해봤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다룬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한 사람, 즉 에이전틱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스킬을 만들어서 AI의 능력을 확장하고,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서 병렬로 일을 처리하고, 훅스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것, 이건 단순히 도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1인 개발자가 팀급 생산성을 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시작점에 저와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에이전틱 엔지니어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오늘 다룬 스킬, 서브 에이전트, 훅스 내용은 전부 노션에 정리해뒀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 직접 따라해보세요. 한번 손으로 직접 해봐야 진짜 내게 됩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클로드 코드 팁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